7월부터 대출 대변역. 집 사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 안녕하세요. 노노지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자녀분들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2025년 7월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규칙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름하여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건데 이게 시행되면 같은 월급을 받아도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들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7월 전에 집을 사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라고 하니까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정보예요. 스트레스 DSR이 뭔가요? 먼저 이 어려운 용어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줄임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총부채월 이금 상환 비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버는 돈 대비 갚는 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년에 5천만 원을 버시는데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돈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이 40%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가 붙으면 뭐가 다를까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마치 운동할 때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처럼요. 3단계 변화표. 지금까지는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스트레스 금리를 50%만 적용했는데 7월부터는 100%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실제 금리보다 1.5% 높게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은행 대출 금리가 4%라고 하면 스트레스 DSR에서는 5.5%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죠? 실제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봉 1억 원인 김 부자님 경우 이렇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김서미님 경우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연봉이 1억 원인 분은 무려 1억 원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5천만 원 버시는 분도 5천만 원이나 줄어들고요.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7월 전에 집을 사라고 하는 이유예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가장 타격이 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금리가 낮을 때는 좋지만 이런 규제가 들어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해시태그 모든 대출이 다 해당되나요? 3단계부터는 정말 모든 대출이 해당돼요. 기타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도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주택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따지는 거죠. 단, 신용대출은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요. 1억 원 이하면 기존과 같고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2단계 기준이 적용돼요. 이걸 경과 조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진행 중인 일은 예외를 둔다는 뜻이에요. 보시다시피 고정금리나 주기형 대출이 유리해요. 변동금리는 100%다 적용받지만 혼합형은 60%, 주기형은 30%만 적용받거든요. 특히 완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가 아예 적용 안 돼요. 하지만 고정금리는 보통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이것도 따져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변경되거든요. 지금은 9%인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올해 7월에도 변경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요즘 30-40대 자녀분들이 집 사기 정말 어려워하시잖아요. 이번 변화는 그분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같은 게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주택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정말 6월 말까지는 계약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고정금리나 주기형 대출을 고려해 보시고요.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만 했는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6월부터 달라지는 좋은 변화들. 6월부터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되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수 있어서 재건축 관련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도 많이 완화됐어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손자 손녀 있으신 분들, 자녀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6월 말까지 서두르시는 게 좋겠어요. 계약만 6월 말까지 하시면 기존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당장 집 살 계획이 없으시다면 오히려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도 중요해요. 이런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마음의 준비도 중요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집은 평생에 한 번 살까 말까 한 큰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규제에 휘둘리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시기에 내 능력에 맞는 집을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작아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에요. 꼭 기억하실 것들. 1.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음. 3. 6월 30일까지 계약하면 기존 조건 적용. 4. 고정금리나 주기형 대출이 유리. 5. 모든 대출이 합산되어 계산됨.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가 온다는 것과 미리 준비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 중에 집 살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예요. 집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 챙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노지혜였습니다.